중국은 끝났다. 이제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혹시 아직도 인도를 카레와 춤의 나라, 길거리에 소가 돌아다니는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1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도는 중국을 손절한 애플과 테슬라가 공장을 짓기 위해 줄을 서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14억 인구의 평균 연령이 고작 28세인 젊은 피가 끓어오르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늙고 병들어 추락하는 지금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대한 코끼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년 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분들을 위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기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의 엔진은 중국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싼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렸고 동시에 14억 인구가 지갑을 열어 전 세계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옆에 붙어서 콩고물을 많이 받아먹었죠. 하지만 2026년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품은 터졌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탕핑이라고 드러누웠으며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 리스크로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늙어가는 용. 그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빠져나간 돈다발, 그 갈 곳 잃은 공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물론 거기도 갔습니다만 중국의 그 압도적인 덩치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곳뿐입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미 2023년에 중국을 제치고 인구수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경제 성장률 7%대를 질주하는 유일한 거대 경제권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1%, 2% 성장하며 빌빌거릴 때 혼자서 로켓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도가 진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어? 대부분 전문가들 대답은 명확합니다. 대체를 넘어서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괴물이 될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뭄바이 증권거래소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 환율? 아닙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사람은 곧 노동력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비극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지금 중국은 심각한 저출산은 물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를 보십시오. 14억 5천만 명. 이 숫자의 퀄리티가 중국과 다릅니다. 인도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8세입니다. 중국은 39세, 한국은 46세, 일본은 50세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도에는 지금 막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기저귀를 살 왕성한 소비 계층이 무려 10억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이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소비에 대한 욕망이 끓어오르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내수 시장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내 집 마련 붐이 일면서 경제가 폭발했듯이 지금 인도가 딱 그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왜 중국을 떠나 인도로 갈까요? 단순히 인구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지정학적 계산과 인도의 모디 총리가 깐판이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죽이기에 진심입니다. 중국산 쓰지 마. 중국에 공장 짓지 마. 기업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CEO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중국 공장을 빼야 하는데 그 거대한 생산 라인을 어디로 옮깁니까? 이때 인도의 모디 총리가 등장합니다. Hey, come to India. 우리가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줄게. 대신 여기서 물건 만들어.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 기지의 25%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2026년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든 아이폰 뒷면을 보십시오. 어셈벌드 인 인디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 따먹기가 아닙니다. 인도는 영어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다져온 기초과학과 공학 교육 덕분에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처럼 기술을 훔쳐가지도 않고 미국과 사이도 좋습니다.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가장 완벽한 파트너, 아니 프렌드 쇼어링의 종착역인 셈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소비를 합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이 돈을 법니다. 경제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지금 인도에서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도에 대한 가장 큰 편견. 인프라가 구리잖아. 도로는 엉망이고 전기도 끊기는데 무슨 IT 강국이야? 네, 맞습니다. 인도의 물리적 인프라, 도로나 항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뭄바이 시내도 조금만 벗어나면 비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인도는 물리적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디지털로 점프했습니다. 이를 리프로깅 즉 개구리 점프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인디아 스택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공공재가 있는데 전 국민의 99%가 아다르라는 생체 인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홍채와 지문으로 14억 명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UPI, 통합결제 인터페이스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도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인도 시골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집신 신고 난전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도 중국처럼 QR코드를 걸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띡 찍으면 1초 만에 계좌 이체가 됩니다. 미국의 애플페이보다, 한국의 삼성페이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금융 계좌가 없던 가난한 사람들도 스마트폰 하나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중간에 새지 않고 다이렉트로 국민에게 꽂힙니다. 이 엄청난 디지털 유동성이 경제의 혈관을 뚫어버린 겁니다. 인도는 2G에서 3G, 4G를 거치지 않고 바로 5G, 6G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 선을 까는 대신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의 디지털 경제는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하고 효율적입니다. 인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바로 사람입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어도비의 샨타누 나라엔, 월드뱅크의 아제이 방가.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인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간 인도계 이민자들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CEO 중 30%가 인도계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단순히 영어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다양성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언어만 2,000개가 넘고 종교도 수십 개입니다.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적응력과 협상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가드, 열악한 환경에서 해법을 찾는 혁신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DNA가 글로벌 기업 문화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중국계 CEO들이 늑대 문화라며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서구 사회의 견제를 받는 동안 인도계 CEO들은 유연함과 포용력으로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들이 바로 인도 경제의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 엘리트들이 고국인 인도에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전파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줍니다. 중국의 관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인도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자,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투자는 냉정해야 하니까요. 인도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빈부격차와 카스트 제도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케시 안바니나 가우탐 아다니 같은 재벌들은 세계적인 부자지만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이 극심한 불평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적 시한폭탄입니다.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지만 여전히 사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카스트 제도는 인재 등용을 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둘째,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입니다. 인도에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도장 100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느려 터졌고 뒷돈을 요구하는 문화도 여전합니다. 인도에 투자했다가 10년 늙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디 총리가 개혁을 하고 있다지만 수천 년 된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셋째, 종교 갈등입니다. 힌두교 지상주의를 내세우는 모디 정부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은
언제든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외국 자본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is the price you pay for opportunity. 위험은 기회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말. 딱 인도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인도가 뜨는구나. 나중에 여행이나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신다면 10년 뒤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펀드 붐이 일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중국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인도는 그때의 중국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 건강하고 더 개방적입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ETF가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 지수인 니프티 50이나 SENSEX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이미 한국 증시에도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고르기 어렵다면 그냥 인도의 성장에 베팅하면 되지만 언제까지나 선택은 본인 몫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 그때는 로봇이 미래 산업이었고 지금은 로봇 산업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현재 인도의 소비재 기업, 은행, 인프라 기업들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샴푸를 쓰고 차를 사고 보험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도 그 수익률은 은행 이자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즉 가능성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인도는 기회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쫓겨난 한국 화장품, 게임, 콘텐츠가 갈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젊은 층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합니다. 이미 뭄바이의 10대들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봅니다. 문화가 흐르면 돈도 흐릅니다. 오늘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춤추기 시작한 거대한 코끼리, 인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인도를 보며 여전히 더럽고 가난한 나라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그 혼란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과 성장의 에너지를 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내려놓는 지금 그 왕관을 쓸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인도뿐입니다. 미국이 밀어주고 인구 구조가 받쳐주고 디지털 기술이 날개를 달아준 나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인도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코끼리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등 위에는 먼저 올라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과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을 놓쳤다면 이번에는 인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얼굴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